지금 분양을 받고 입주를 앞두신 분들이 초조해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실거주 의무 유예를 믿고 분양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실거주 의무 유예를 두고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잔금 못 구하면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개인의 부를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투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실거주 해야 된다. 돈 없이 물건 사는 사람 대접해 주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해라. 실거주 의무 폐지는 무주택자, 1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청약할 때 온 가족이 청약을 넣는다. 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럼 누구라도 되면 공동명의나 증여로 가족이 새로운 집에 들어가려고 온 가족이 청약을 넣는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말들이 너무 많고 긴장하고 있죠. 분양이 하도 안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다가오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죠. 얼마 전에는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간 유예해주자, 이런 안으로 방향을 틀어서 뭔가 얘기가 티키타카 하다가 선거 앞두고 쑥 들어갔습니다. 이게 언제 통과될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이다라고 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지금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여기는 12,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12,000가구면 평균 3인 가구로 본다면 한 36,000명, 또 요즘 1인 가구가 많으니까 한 2인 1가구로 본다면 24,000명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단군 최대 단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000명 정도 되면 이 웬만한 군 단위의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이분들 중에 지금 실거주가 아니라 실거주 유예를 받으면서 전세 입자를 들여서 이걸 좀 시간을 두고 입주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곧 실거주 의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소위 개최를 합의는 했는데, 이게 합의만 했지 이게 뭔가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둔촌주공의 입주 시기는 내년 초였는데 이게 올해 11월 정도로 앞당겨진 상태죠. 실제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차피 입주 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될 것이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입자 맞춰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려는 이유는 잔금 마련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세입자를 들여서 일단 잔금 치르고 좀 더 여유 있게 있다가 잔금이 준비되면 3년 후에는 실거주 해라 라면서 3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3년이란 유예 기간이 당장 잔금 마련이 필요한 입주 예정자에게는 뭐 시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3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히려 세입자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하고 또 2년 더 연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3년이면 1년이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유예 기간을 차라리 4년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이 부동산법이 고무줄법이라고 하지만 이랬다 저랬다를 자주 하면 사람들이 그 법을 믿질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요, 부동산법 자체를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금방 또 바뀌어 라고요. 주택법을 개정하려면 사실상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국회 국토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까지 거쳐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럼 선거가 끝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거주 의무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였습니다. 23년 초에 국토부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분에 적용했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에서 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그냥 발표한 겁니다. 이게 실거주 의무를 시작한 이유가 있죠. 갭투자, 갭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게 해서 집값의 급등을 막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분양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폐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나 유예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값을 잡기는커녕 건설사 살리고 조합 살리고 시행사 살리고 정작 주택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솔직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주택 공급은 많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것은 새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지 집이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주택 공급이 많은데 이걸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이제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빚이라도 내서 받아줄 수 있는 유효 수요는 사실상 없다 할 정도로 집을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샀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영끌까지 해서 샀겠습니까? 물론 영끌을 과도하게 해서 이자를 많이 내야 하는 분들은 그 집이 다시 경매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주택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이나 또 이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쪽에서는 1가구 1주택자가 여유가 좀 있으면 한 채 더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 거죠. 그래야 건설 경기가 돌아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 채, 두 채 더 사서 세를 놔야 전월세로 임차하는 사람들도 아주 비싼 집값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가격에 주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반박이 나오냐? 실거주 의무 해야 된다. 투기를 불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게 되면 투기 폭등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런 반박들이 나오고 있죠. 자본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갭투기로 집을 사서 집값이 뻥튀기 되니까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이 집을 사지 못하는 가격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자, 무튼 부동산이 안정이 되려면요, 법이 생기면 그 법이 바뀌는 데는 좀 오래 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거주 의무 폐지나 유예가 결국 갭투자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폐지안 대신 유예안이라도 선거가 끝나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이것도 역시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 나왔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 과연 언제 되느냐가 문제이겠죠. 자,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 분양 계약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숨통이 트이는 좋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강동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그리고 이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 등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단지가요, 73개 단지 48,000여 가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해주면 어떤 분들 중에는 실거주하려고 집을 샀다가 오히려 전세를 놓는 분들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전세 물량이 더 쏟아지면 요즘 뭐 전세가가 매매가와 거의 맞닿을 만큼 많이 오르고 있는 곳도 있는데, 뭐 이 일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대단지가 들어가는 그 일대의 전세가는 당분간 진정이 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거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을 하자면 3년 유예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뭡니까? 전세 세입자가 2년을 산 뒤에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하겠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마저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이겁니다. 물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주인이 직접 주택에 거주하려고 할 때는 추가 2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걸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되는 집주인은 그 안에 세입자를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죠. 2년 살고 더 2년을 못 사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원칙대로 실거주 유예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 그렇게 정했으면 유지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칙칙 바꾸고, 이게 원칙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미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에 할 합의라고 한다면 3년이 아니라 4년으로 하는 게 맞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왕에 국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3년이냐 이겁니다. 이걸 누가 3년 하자고 했는지, 뭐 대충 그냥 중간 숫자에서 서로 양보해서 중간에 3자 넣어서 그냥 합의하자고 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님들도 제 방송 많이들 보시죠. 제가 만나는 국회의원분들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표용호 TV를 하루도 안 빼고 자기 전에 꼭 본다,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온다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 본다는 겁니다. 이왕에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한마디 드리면 우리 국회의원분들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동산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입법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하고 날로 먹으려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구독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 끝나면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불확실한 변수이기 때문에 입주가 임박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유예해준다, 이런 것을 잊고요, 실거주한다는 전제하에 자금을 천천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건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또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적발이 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해당되는 그 주택은요, LH의 최초 분양가에 맞춰서 다시 매각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원칙도 또 금방 원하는 대로 칙칙칙 이렇게 바뀐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겠죠. 부동산법이 한번 좀 정해지면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배용호TV 구독은 의리 그리고 구국입니다. 마치겠습니다.